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프린스턴 리뷰원자 강철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SAT 게임 플랜이라고 이거 살짝 잘려서 보이긴 하는데 한번 올려봤습니다. 뭐냐? SAT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죠. 엄청 중요한 시험이고 여러분들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게임 플랜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10강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SAT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누구랑 하고 그러니까 육하원칙이라 하나요?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왜 이 시험을 봐야 되고 왜 이 시험이 여러분의 중요하고 또 현지에서는 자 우린 대학을 봅시다. 우리가 SAT에 국한하지 말고요. 대학을 보면 답이 나와요. 대학들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SAT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서 이게 중요한 시험인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첫 시간에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또 저는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SAT에서는 매스를 가르칩니다. 근데 리딩이랑 라이팅도 항상 시험 보러 다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실제 진짜 제대로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혼자서 preliminarily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보드에 뭐 대단한 거 뜨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말을 차근차근히 잘 들으시고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넥학에서 발표하는 대입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학원 원장 또 선생님들은 이게 바이블이에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중요한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 과목들, 그냥 대학 대입 준비 과목들 학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PA죠. 좀 내려보시면 제가 이거 한국말로 좀 바꾸느라 약간 어감이 이상한 건 좀 있겠지만 대입 학력고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SAT or ACT겠죠? 그리고 뭐 오늘 뭐 다른 거 얘기 길게 할 건 아니어서 여러분 그래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또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 Common and Main Essay라든가 Supplementary Essay도 있고요. 좀 내려가다 보면은 자 여러분 바로 다음에 얘기 드릴 건데 SAT 서브젝트 성적이라고 있죠. 자 얼마 전에 자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SAT2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SAT에 있는 그 에세이 파트와 함께 없어진다고 합니다. 칼리지 보드에서 이거를 폐지한다고 해요. 이걸 왜 폐지할까? 좋은 시험인데 예, 저도 이 업계 처음 들어왔을 때 SAT2 케미스트리 가르치면서 들어왔고요. 우리 프린스 리뷰에 보시면 제 인강도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가 좀 자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없어졌냐? 제가 자신 있어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걸 가르칠 때 물론 기본적인 이론을 가르치고 SED 캠에서는 이퀄리브럼 이런 이론이 나오고 에스덴 베이스는 이런 이론이 나오다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요. 자 이제 와서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기출 문제가 너무 과도하게 리핏이 됐어요. 저도 한 기출 솔직히 말하면 몇 개 이렇게 구해서 옛날 기출들 구해서 학생들한테 풀리면요. 그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었어요. 너무 이 문제은행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그래서 SAT2 케미스트리를 예로 들자면 거기서 800을 받은 학생이 대학 가서 케미스트리를 전공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시험의 공신력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대학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 대학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2012년부터예요. 2012년 잠깐 놔둘게요. 이거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자, 2017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년 뒤죠. 2017년에 칼리지 보드 역사상 최초로 연말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얘들. 연말에 내는 거 있어요. 뭐 SAT 몇 명이 받고 몇 명이 뭐 1300 이상이 이거 내는 거 있는데 2017년 보고서부터 SAT2 혹은 SAT 서브젝트가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안 중요한 시험인 걸 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2012년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 현재 칼리지 보드의 CEO인 데이비 콜먼이라는 사람이 CEO가 된 애거든요. 그때 뉴스 찾아보시면요. SAT2를 사람들이 안 본다. 서브젝트 막 안 본다.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 매출이 나야 되는데 칼리지 보드는 지금 현재도 $1 빌리언 달러가 넘는 매출을 내는 정말 큰 회사거든요. 그럼 데이비 콜먼이 왔어요. 야, 이거 SAT2 잠시만. 근데 SAT2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SAT부터 살리자. 자, 이 데이비 콜먼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Common Core Architect예요. Common Core가 뭔데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만드신 미국 교육 정책 이름입니다. 그거와 발맞추어 얼라이먼트 잘 맞춰서 새롭게 출제된 시험이 SAT2 다운된 위기도 위기고 SAT도 ACT에 당시에 밀렸던 위기를 타파하고자 만든 시험이 SAT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600점 만점짜리요. 여러분들 요거 리딩 라이팅 매스에 SN이 이제 폐지될 거지만 요 시험을 2016년에 만들어서 낸 겁니다. 그때 우리가 뉴 SAT라 불렀어요. 2400점 만점짜리가 이제 올드 SAT였으니까 물론 그 표현은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자, 조금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 좀 길었지만 다시 2021년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칼리지 보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누가 만들었냐? 코로나가 만들었죠. 자, 올해 대학들이요. 제가 요거 2020년 그 봄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대학들이 2020년 여러분 원서 낸 여러분 선배들이요. SAT를 안 내도 됐어요. 대학들이 괜찮아. 많이 취소됐잖아. 안 내도 우리 원서 진행할게. 이렇게 한번 처음 해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역사상 최초인데 이랬더니 하버드 기준으로 무려 30%가 넘는 Early Decision Application 들어간 거예요. 애들이 예전에는 나 SAT 점수가 안 되니까 이런 학교 못 내는데 근데 지금은 뭐 SAT 보지도 않는데 내보지 뭐. 다 낸 거예요. 대학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다 처리 못합니다. 일 처리 좀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만든 게 Early Decision, Early Action인데 지금 애들이 나 뭐 GPA 이 정도면 됐고 SAT 안 본다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 낸 거 다 낸 거. 그래서 올해는 Early Action, Early Decision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소식 들어온 게 Acceptance, Rejection 들어온 게 다른 해보다도 훨씬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SAT 없이 대학들이 원서를 진행해 보니까 머리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터 하나가 빠진 거 아닙니까? 점수 어느 정도 되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 학교 내야겠다, 이 학교 안 내야겠다 했었는데 야, 이거는 SAT를 옵셔널로 바꿔놓으니까 그냥 들이민 거죠, 막. 예? 그러니까 SAT의 중요도는 여기서도 나와요. 대학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학년, 11학년 학생 여러분들, 대학 잘 가는 법 먼저 아세요? 대학 잘 가는 법 중에 하나가, 대학 관계자들의 일을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걔들의 일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걔들의 대학 SAT 점수를 내서 하나의 필터링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걸 담당했던 기관이 어디냐? 칼리지 보드였습니다. 또 칼리지 보드는 이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만들어냈고요. 자, 요 사건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럼 다른 것도 칼리지 보드 머리 아픈 사건이 하나 또 작년 2020년 5월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AP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1년 중에 5월에만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시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AP가 온라인 시험으로 바뀌었었죠. 작년에만. 그쵸? AP 온라인 시험으로 바뀐 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시간짜리 시험을 45분으로 만들었고요. 5월에 한번 진행해 보니까 서미션 에러나 인터넷 커넥션 끊겨 6월에 한번 더 했잖아요. 대학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잠시만 우리 이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크레딧 줘야 되는데 이거 AP 칼에서 5점 나고 우리 인정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3시간이나 빵빵 해봐가지고 인정이 편했는데 야 45분으로 바꿔놓고 또 6월 달에 기회 한번 더 줘? 형평성 문제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미국 대학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AP 시험이 망가졌어요. 칼리지 보드 입장에서는 AP 시험 가지고도 매출을 내야 되는데 이거 걔네들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인데 한번 망가졌다 이거예요. 자, all in all SAT의 중요도는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데이비 콜먼이라는 칼리지 보드 CEO는요. 자,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정책인 커먼 코어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 테니까 꼭 외워두세요. 커먼 코어의 아키텍트인데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께서 정권을 가지셨다가 작년 말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시 정권을 잡으셨죠. 칼리지 보드에 정치 후원금 내는 거에 99%가 민주당으로 들어갔습니다.
SAT는 물론 미국이 이딴 식으로 일처리 뭐 너무 막 정치적으로 100%할 거라고 보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칼리지 보드는 SAT를 위시로 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SAT2를 폐지했고요. 이 SA 파트 이제 폐지되고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SAT까지 망가져 버리면 칼리지 보드는 굉장히 머리 아픈 거죠. 이 시험은 여러분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해보다도 올해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우선 인식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입니다. 여러분이 왜 SAT를 해야 되는가? 그냥 해. 그냥 미국 수능이래. 글쎄요. 논리가 약하지 않을까요? 미국 대학들이랑 소통해보고 칼리지 보드의 소식을 들어보고 하다 보면은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왜 해야 되는지는 이게 지금까지 얘기 드렸죠.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섹션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T는 3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미국 기준으로 최소 7번의 기회가 있고요. 한국 기준으로는 6월이랑 11월을 뺀 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5번의 시험을 뭐 아무 때나 내 이제 준비될 때 보면 되나? 예,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이 시험은요, 여러분 꼭 3월이랑 10월을 중점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커브가 달라요. 이 SAT는 상대평가입니다. 똑같은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 그 날짜에 어떤 아이들이 받는지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받는지, 뭐 상대적으로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점수가 달라집니다. 5월 시험이나 6월 시험이 커브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5월 시험을 보러 다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험은 3월이랑 10월이 커브가 좋기 때문에 보시고 8월 시험은 굉장히 독특하죠. 다른 때는 항상 월 초에 있다가 8월만큼은 8월 말에 있거든요. 대부분 8월의 세 번째 주 토요일에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학원 열심히 다니시다가 보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요즘 말로 꿀이죠. 그렇죠? 그래서 SAT는 사실은 준비하는 진짜 제대로 준비할 때는 저희 프린스턴 리뷰로 오시든 아니면 여러분께서 혹시 마음에 드는 학원이 있으시다면은 거기서 방학 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인강은 왜 찍냐? 방학 때 학원 가서 하라는데 뭐 이거 왜 내가 왜 봐야 되냐? 자, 여름방학은 6월, 7월, 8월에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한 6주 내지 7주, 뭐 8주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수업을 듣는데 그냥 무작정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냥 가면 뭐 쟤들 알아서 발라주겠지 뭐.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자료부터 뭐 강사진 뭐 빵빵하게 만들어 놓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름에 준비하는 이 시험이 왜 좋냐? 여름에 빡세게 막 6, 7, 8주나 왜 해야 되냐? 이 시험은 훈련형 시험입니다. 지식형 수업이 아니에요. AP는 한 주 들으면 한 주만큼 늡니다. AP 칼큘러스를 들었어요. 오늘 뭐 데리베티브를 배웠어요. 그럼 그만큼 늘어요. 오늘 뭐 배웠잖아. 근데 SAT는 약간 좀 이론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훈련형으로 계속 풀어봐서 정말 온몸에 푹 젖어 있을 때 그때 막 10점, 20점, 30점 오르는 게 SAT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긴 시간을 두고 그때 빡 하시는 게 좋은데 그때는 언제죠? 방학이죠. 그럼 그 방학 전에 해야 되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소량의 이론 그리고 SAT에 푹 적시기 전에 preliminarily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오늘 나누겠다는 거죠. 저는 수학 강사니까 오늘 이후부터 2강, 3강, 4강부터는 수학을 할 거지만 자, 리딩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트로는요. 자, 여러분들 여름에 빡세게 푹 하시기 전에 지금 몇 월 달에 보고 계세요? 한 3월? 지금 옷 입은 거 보니까 우린 좀 지금 여긴 좀 춥거든요. 여러분 언제 보시든지 처음에 준비하실 때 리딩을 준비하실 때는 뭐 해리포터를 읽는다. 뭐 고전을 읽는다.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 예전에 하셨어야죠.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요. 지금은 SAT에 맞는 SAT의 격에 맞는 글들을 많이 읽어오시고 그걸 가지고 서머리를 한번 하시는 거가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럼 도대체 SAT의 격에 맞는 글은 도대체 뭐냐? 자, 아까 말했던 Common Core, 미국의 교육 정책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은
newspaper를 잘 읽어야 된다. newspaper를 읽고 이 의미를 파악하고 여기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잡지글을 잘 읽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잡지글이 조금 더 어려워요. 대학생들은 논문을 읽어야 돼요. 그럼 자, 고등학생들과 대학생 사이에 껴있는 SAT에는 무슨 글이 나오냐? 논문을 읽고 인용한 잡지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타임 매거진 아시죠? 거기 사이언스 섹션 글들. 이콜로지스트라는 잡지 들어보셨어요? 딱 들어봐도 과학 잡지 같죠? 거기에 있는 글들. 그리고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버클리에 있는 프로페서 앤더슨이 요런 거 연구를 했는데 marsupial ants랑 colonial ants랑 전쟁이 났는데 marsupial ants가 colonial ants를 어떻게 이겼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해줘요. 야, 니네들 SAT에 도움되는 글은 딱 봤는데 뭔가 논문을 인용한 잡지 글인데 딱 보고 재미없으면 도움되니까 재미있으면 읽지 말고 재미없으면 읽어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SAT 나오는 글들 정말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자, SAT에는 한 개의 내러티브와 한 개의 파운딩 페이퍼, 두 개의 내추럴 사이언스, 한 개의 소셜 사이언스 글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내러티브는 우선 잠깐 놔둘게요. 내러티브는 여러분 학원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인강 몇 분 보는 것 이거 이상으로요. 근데 내추럴 사이언스와 소셜 사이언스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조금 준비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잡지사들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거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뭔가 재미없어요, 막 그럼 도움 됩니다. 막 되게 재밌어요. 마이클 조던 나오고 르브론 제임스 나오고 막 농구 얘기 나오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럼 도움 안 돼요. 그런 글들 여러분 이 SAT에서는 찾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 뭔 소리야? marsupial ants가 도대체 뭐야? 이러면은 도움 되니까 그거 읽고요. 서머리 해보세요. 그거를 이렇게 축약해보세요. 여러분 뭔가 긴 글을 서머리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 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많이 하셔도요. SAT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십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SAT 제대로 돼주면 여름에 학원 와서 해라. 정말 푹 써가면서 해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라.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SAT의 격에 맞는 글들 서머리 하는 거 요거 큰 도움 되십니다. 일단 라이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라이팅은 글쓰기 라이팅이 아닙니다. 이거 문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머 얼마나 아는지 컨텍스트 어떻게 잘 파악하는지 요게 나오는데 요거에서 여러분들 유념해 두셔야 될 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이제 유학 오래 한 친구들 이 영상 보는 친구들 대부분 유학생이거나 아니면 국제학교 학생들 아니면은 어디 국제반에 있거나 한국에서도 영어를 잘해서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 많죠. 여러분 영어 잘해요. 예?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팅 풀 때 쭉 읽어보고 이건 말이 되네. 아이 이상한데? 이상한 이건 답이 아니네. 그럼 답은 말이 됐던 A네. 이런 식으로 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중상위권 점수를 위해서면 이 방법 꽤 괜찮아요, 사실은. 읽어보는 거지. 내가 영어 잘하거든. 이 말 되잖아. 답 A네. 말 되는데 이렇게 하다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실 라이팅에서는 대부분 만점을 원합니다. 리딩 200, 이 리딩 400, 라이팅 400, 매th 800의 게임 아닙니까 이게?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만점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 쓰는 문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투부정사, 가정법, 물론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그거 말고 제가 하나 써볼게요. 이 글이 여러분 말이 되는지 좀 이상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To represent as a symbol. 이거 어때요? 잘 보이나? To represent as a symbol. 이런 식으로 어떤 센텐스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어떠세요? 이거 오답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밑줄 쳐놓고 이게 맞게 썼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투부정사 잘못 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To represent나 as a symbol은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redundant한 거죠. wordy한 거죠. 같은 내용을 두 번 쓴 거죠. 한국말로 하자면 야 역전 앞에서 만나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아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 느끼는 어떤 문법과 미국 진짜 그 영어를 쓰는 미국인이 느끼는 문법 우리나라 말만 해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존댓말 배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외국인 친구들 만나보면요 아니요 그건 별로 안 어려워해요. 오히려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뭘 어려워하냐면요 이중 동사가 어렵대요 한국말이요. 예를 들어서 야 먹어봐 먹고 뭘 보라는 말이 아니죠. 먹어봐. 어? 뭘 봐? 이렇게 하면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존댓말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외국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SAT를 정복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법이란 거는 뭐 tense 잘 맞추고 뭐 past perfect 이런 거 잘 찾고 그런 문제가 안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께서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인들이 진짜 느끼는 그 영어의 문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라이팅도 은근히 여기 안에서의 법칙이 존재하고 트렌드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리던던트한 거 잡아내는 거 사실 훈련되지 않으면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푸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 문법을 이해하신다. 그래서 한국 문법 책으로는 SAT 라이팅 준비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문법 책, 제가 뭐 책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미국에서 파는 미국 문법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매스죠. 매스는 여기서 길게 말 안 할 겁니다. 왜? 앞으로 2강부터 10강까지 죽어라 찍어댈 거니까. 정말 기본적인 수학 이론만 다룰 거예요. 이거 2강부터 10강까지 약 한 2, 30분짜리 짧은 거 듣고 여러분 수학 마스터가 되느냐?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고요. SAT 그렇게 만만한 시험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얘기 꼭 해주세요. 한국인이라고 SAT 수학 800 자연 무조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시대 지났습니다. 어머님들 되게 오해하세요. 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SAT 수학도 800이 안 나옵니다. 원장님 어떡해요? 네, 뭐 그 마음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절이 지났어요. 예전엔 그랬죠. 옛날에 그 2400점 만점 그 옛날 올드 SAT 때는요. 수학 진짜 쉬웠어요. 2x 더하기 1은 7이다. x를 찾아라. 요런 게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SAT 이렇게 쉬운 게 안 나온 건 아니지만 글쎄요. 조금 더 복잡해졌고요. 나중에 제가 2강부터 들어가면서 참 이 말을 많이 리피트 하겠지만 참 잘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참 대학 수학 또 대학 과학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링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 엔지니어링을 꽤 잘 준비해주는 시험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SAT 수학이 쉽다는 말씀은 접어두고요. 우선 리딩 여러분 그런 SAT 많이 나오는 그런 SAT 격에 맞는 글들을 서머리하는 거 많이 연습하시고 라이팅은 미국 문법책으로 제발 공부하시고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요걸 베이스로 하여 요거를 위시로 하여 나중에 제대로 이제 팍 준비할 때 기본적인 이제 이론들은 머릿속에 박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와 이 짧은 인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SAT는 정복 가능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쫄지 마시고 다만 또 SAT 수학 누구나 800 나오니 뭐 이런 건방진 생각도 우선은 접어두시고 하나씩 오늘부터 저와 한번 같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뵙겠습니다.